저는 보험회사 다닌 지 한 7년 정도 됐고요. 지금 하남하고 구리, 시흥, 수원 이렇게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좀 젊어 보이죠? 네, 젊습니다. 실제로 젊고, 저는 보험의 시작을 어디서 했냐면은, 신한생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신한생명에서 일반 채널에서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고액 자산가분들 이제 대상으로 상속세, 증여세 관리해드리고 뭐 노무와 기획 관련된 일을 주로 했었어요. 수의사분들이랑 일을 가장 많이 오래 했고요. 한의사분들이랑 그러다가 DB 영업 조직에 넘어와서 DB 영업을 하다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어요. 그게 제 소개입니다. 간단하죠? 네. 사업단에서는 생명보험 관련된 자문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법인이라던가 아니면은 고액자산가들 상담 주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험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 직업이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가 이거예요. 저희는 한 가지 단어로 한 30분씩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고객이랑 대화하다가 치매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저희 30분 동안 치매 관련된 이야기 다 할 수 있죠? 그죠? 뭐 암 얘기 나오면은 암만 갖고도 저희 한 30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객이랑. 근데 상속이랑 증여 관련된 이야기로 우리는 30분을 이야기를 할 줄 몰랐었어요. 오늘 그걸 배울 거예요. 그거를 배워서 상속세, 증여세, 종신보험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걸로 30분 떠들 수 있는 기술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더불어서 조금 저는 이런 비전을 좀 갖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월 초에 영업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목표 세우시죠, 다들. 나는 이번 달 월납 100만 원을 할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면은 저희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영업 한창 할 때 그랬거든요. 10만 원짜리를 10개 팔면 되겠구나. 10개 팔자. 이렇게 목표를 갖고 시작했는데 오늘 배운 기술을 갖고 100만 원짜리 10개를 팔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릴 거예요. 재밌겠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왜 종신보험 판매량이 낮을까? 나는 왜 종신보험을 못 팔까? 내 고객들은 돈이 없어. 접할 기회가 없었어. 배워본 적이 없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자신이 없어서 등등등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종신보험은 무조건 전략적으로 팔아야 되는 상품입니다. 무조건.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들이 그래요. 다 전략적으로 팔아야 돼요. 저희가 DB 영업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 거고요. 개청 영업, 소개 영업, 지인들 위주로 해서 하는데 종신보험은 기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계약을 받는 소스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해보험에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모셔보면은 막 제가 설레요. 왜 그러냐면은 생명보험을 접해본 적이 없고 이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스킬이 기계약자, 나한테 가입했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그 기술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를 한번 그려봤어요. 우리가 매월 10년 납자리 종신보험 월에 30만 원짜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알종신보험 상품. 월에 30씩 넣어. 그러면은 만기 때 환급률이 이 정도 될 거야 해서 판매하는 그 종신보험을 매월 하나씩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FC 수수료 테이블 기준으로 해서 13차월 1년이 지났을 때 신계약 수수료를 제외하고 유지분만 계산했어요. 유지분이 어떻게 되냐? 내가 한 달에 하나씩 꾸준히 쭉 한 달에 하나씩만 팔았더니 13회차에 45만 원이 되어 있고요. 36차월이 되니까 78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유지분이에요. 유지분. 신계약 수수료가 아니라 30만 원짜리 월에 하나씩 넣었더니 월에 하나씩 그냥 꾸준히 넣었더니
2년 반쯤 지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월에 780만 원씩 쭉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상속하고 증여가 뭔지부터 알고 시작할게요. 자, 상속세, 증여세. 쉽게 설명하면은 상속세. 내가 죽어서 내 자산이 이동됨에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 증여세.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자산을 이동시킬 때 발생하는 세금. 우리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원래 첫 번째로 높았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이 저희보다 높아요. 저희는 미국보다도 더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1억 이하일 때 내가 죽든 살아있든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똑같습니다. 1억 이하일 때는 10%, 1억에서 5억까지 20%, 5억에서 10억 30%, 10억에서 30억 40%, 30억이 초과하면은 50%의 세율이에요. 옆에 보면은 누진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이 뭐냐면은 쉽게 설명해서 나라에서 세금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빼주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현금 30억을 갖고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 자녀가 내야 될 상속세율을 그냥 러프하게 생각해 볼게요. 50%, 15억. 에다가 4억 6천 빼주네요. 10억 4천을 나라의 세금을 자녀가 내야 됩니다. 내 돈 30억을 가져가기 위해. 좀 체감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받아들여 볼게요. 저희 보험 세일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실까요? 사실 굉장히 심리적인 건데, 보험 세일즈 저희 어떻게 하냐면요, 겁주면서 합니다. 고객한테 겁주면서. 어떻게 해요? 고객님, 치매 그거 본인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병인 거 아시죠? 뇌가 퇴화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낫는 병이 아닙니다. 치매 보험은 가족분들을 위해서 가입하셔야 돼요. 고객님, 암 5년 이내에 암에 진단되게 되면은 5년 동안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가 아산병원 자료 기준 8,200만 원입니다. 근데 왜 암 진단비 2천만 원밖에 없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겁을 주면서 항상 보험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이 상속세와 증여세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이건희 회장님, 상속세가 11조가 나왔습니다. 자녀들이 납입을 해야 되는 세금만 11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미술품 다 기부하고 있고요. 비싼 것들. 용인 에버랜드 땅도 이건희 회장님 거였어요. 그것도 다 나누고 주식도 매각하고 난리,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최근 뉴스 들은 건 이거였어요. 세금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자만 매월 몇백억 단위로, 몇천억 단위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건물 뭘까요? 뭐처럼 보이세요? 여기 영등포 세무서라고 써 있는데 누가 봐도 세무서 같이는 안 생겼죠? 뭐처럼 보이세요? 교회, 성당? 땡! 이거는 웨딩홀이었어요. 웨딩홀. 상속세를 납입할 거에 대한 생각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상 나는 편하게 살다가 이제 우리 아빠가 저 웨딩홀 건물 주면 저거 어떻게 해봐야지.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나라에 물납을 하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나라에서는 이거를 받아서 세무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볼게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자산을 시가로 일단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2018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면은 제일 큰 자산 뭘까요? 보통 부동산, 두 번째 금융자산, 세 번째 토지자산, 이 정도로 잡는데 2018년도에 시가로 바뀌었습니다. 왜 시가로 바뀌었냐면요, 자산가분들이 그런 장난을 좀 많이 쳤어요. 내가 사망하는 시점에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녀가 낮은 상속세를 내고 다시 띄우는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는 시가로 평가되게 됩니다. 내가 102동 901호면은 102동에 있는 같은 평수의 최근 실거래 가격을 평가를 해요. 예. 모든 자산을, 국내에 있는 모든 자산을 시가로 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이 있는지, 몰래 이제 증여한 자산이 있는지도 플러스를 하고요. 공제를 이제 해줍니다. 빼기가 들어가요. 빼기. 이거는 쉽게 설명드릴게요. 성인 자녀의 경우 인당 최대 5억까지 빼줍니다. 인적 공제라고 해요. 인적 공제. 배우자는 30억까지 빼줘요. 국세청이 부부의 자산을 공동자산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와이프는 먼저 죽었고요.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 토지, 금융자산이 다 포함해서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제가 죽어서 이 10억을 내 자녀가 받아요. 그러면은 인적공제 얼마 된다고 했죠? 성인자녀 한 명당? 5억. 자, 내가 갖고 있는 돈 10억이 평가된 거에서 5억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5억, 오케이, 5억으로 계산한다 하면은 5억이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5억의 20%인 1억이죠. 1억에서 1,000만 원 빼주면 상속세가 9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인적공제, 성인자녀 한 명당 5억, 배우자는 30억 또 있어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깊이 파고들면 힘들 수 있어서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최대 2억까지를 공제해 줍니다. 빼줘요. 인적공제도 빼주고 현금자산 2억까지도 빼줘요. 그리고 계산된 그 금액을 세율 안에 넣는 거예요. 자, 더할 거 다 더했어요. 부동산, 내 차, 내 주식, 코인, 현금 다 잡아내서 그 다음에 인적공제 얼마 빼주고 5억 빼주고 금융자산 공제 2억 빼주고 그 금액을 여기에 넣는 거예요. 여기에 넣고 세율을 곱해서 누진공제액을 빼주면은 납부해야 될 상속세가 얼추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간결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상속세가 뭔지 알았어요. 저희가 상속세가 뭔지도 알고 증여세가 뭔지도 알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를 이제 보험으로 우리가 팔아야 돼요. 어떻게 파는 건지 좀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 영업의 단계가 대략적으로 한 4-5개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전화해서 방문 약속 잡고요. 만나가지고 보장 분석하고요. 만나가지고 니즈를 찾던지 심던지 하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하고 계약을 하는 단계예요. 한 번에 하시는 분, 2번에 하시는 분, 3번에 하시는 분 종류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대부분 90%가 DB 영업을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다 DB 영업 하기를 희망하시죠? 맞나요? 네. 그러면은 이걸 DB 영업에 녹여드릴게요. 자, 전화를 할 때는 저희가 TA 하는 목적이 뭐죠? 방문 약속 잡는 목적인데 DB에 어떤 정보가 나와 있나요? 이름 나와 있고요. 핸드폰 번호, 그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택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택 상담. 무조건 집 정보가 뜨면은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가주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 바로 떠요. 첫 번째. 네.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여기 AP 하는 방법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백지 AP 하거든요. 백지에다가 AP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간 남는데? 좋아요? 저는 고객을 만나러 갈 때 태블릿 PC 하나랑 그리고 A4 용지만 들고 다녀요. 자, 이게 A4 용지라고 쳐볼게요. 만나가지고 저희 뭐 하죠? 명함 주고요. 인사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왔고 저를 소개할 때도 저는 제 소개 자료를 들고 다녀요. 그 다음 고객 이름 써요. 종이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 이 사람 알고 있는 핸드폰 번호 쓰고요. 주민번호를 물어봐요. 그래서 주민번호도 써요. 그러고 AP를 시작합니다. 고객님, 오늘 제가 만나뵈서 보장 분석해드릴 내용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보험을 가장 싸고 좋게 가입할 수 있는지를 제가 알아봐 드릴 거예요. 그 방법을 좀 설명드릴 건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입니다.
보험을 통해서 사망 보장이 필요하신 분은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내 자녀한테 뭔가를 남겨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암이에요. 암보험 없으신 분들도 없고요. 그리고 모르는 분들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암보험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암, 유사암, 고액암. 나는 집안 대대로 암 병력이 있어서 암보험을 몇십만 원치를 가입을 해놨는데 막상 내가 걸린 암이 유사암이고 가입된 보험은 일반암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 보험금을 하나도 수령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암보험은 세 가지를 고르게 분포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뇌와 심장질환이에요. 흔히 혈관질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픽 하고 쓰러지는 유형의 병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옛날 보험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옛날 보험 특징이 뭐냐면은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등 진단 코드 단위로 해서 가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 보험사에서는 뇌혈관 질환 혹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포괄적으로 심장과 뇌를 보장해주는 보험 특약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입되어 있는지 제가 오늘 같이 확인해 드릴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암과 뇌와 심장을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중증 3대 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이 3대 질환이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진단받으면 수술로 이어져요. 그래서 네 번째는 수술비고요. 진단이 되면 진단비 한번 받으시고 어차피 이어서 수술할 거 수술비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지도 오늘 확인해 드릴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요즘 말이 너무 많은 우리 실비보험이고요. 여섯 번째는 내가 내고 있는 보험들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들인지, 혹시 은행이나 저축사에다가 몰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같이 확인해 드릴 거고, 나머지는 뭐 내가 이빨이 아플 수 있겠다, 내 자동차에 대한 보험도 있고요, 우리 집이 불이 날까 봐 하는 보험도 있고요, 등등 뭐 하다못해 우리 반려견을 위한 펫보험까지도 출시되고 있어요. 고객님,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것들이 사실 보험사의 전부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 없는 건 가입을 안 해버리고요.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가입하는 보험이 나한테 가장 딱 맞고 싸고 좋은 보험입니다. 자, 이게 제 AP예요. 이걸로 많이 벌어먹었어요. 이걸로 지금 또 살아가고 있어요. 이 AP 하나로 1번부터 7번까지를 설명합니다. 다 이 AP를 할 때는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다 이 틀을 이제 이걸로 넘기면서 하냐, 노트북으로 보여주면서 하냐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자, 우리가 전화해서 방문 약속 잡을 때 실거래가를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 거의 수도권 상담이 많잖아요. 수도권에서 상담을 하면은 수도권 거주하고 계신 집들이 대부분 10억이 넘어갑니다. 애지간하면요. 네. 넘어가서 저희는 뭘 준비하냐면요. 이분 상속세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이거 표 하나만 좀 뽑아가자는 거예요. 표 하나만. AP를 했어요. AP 할 때 바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의 단계에서 고객님, 사망의 경우 보험을 통해서 사망을 준비하시는 분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한테 뭔가를 물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두 번째, 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집, 그리고 지금 운영하시는 차, 갖고 있으신 현금, 자녀분들이 받아가게 될 때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뉴스에서 하도 많이 보셔서 아시죠? 저희 상속세 우리나라 세다는 거. 고객님, 잠깐 제가 계산해 드려 볼게요.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 뭐 한 15억 정도 할 것 같아요. 혹시 주식 투자나 채권이나 갖고 있는 펀드 혹시 큰 거 있으실까요? 따로 없으시군요. 그럼 그 비용 한 5억 정도 잡아볼게요. 네. 기타적으로 갖고 있는 현금부터 해서 모든 것들 5억만 잡아볼게요. 혹시 자녀분이 한 분이실까요? 한 분이시군요. 자녀는 한 분이시고, 자, 부동산 자산이 그러면 15억이시고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5억 정도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갖고 있는 토지 있으실까요? 없으시군요. 혹시 갖고 계시는 상가나 꼬마 빌딩 있으실까요? 없으시네요. 자, 20억을
이제 결국은 부부가 두 분이 사망을 하고 자녀가 돈을 받아간다고 하면은 자녀 한 분당 인적공제가 15억 정도 됩니다. 5억이 되니까 15억에서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2억을 받게 되면은 13억 정도의 재산이 세금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자, 13억이면은 40%의 세율 안에 들어가게 돼요. 13억에 40% 하면은 한 5억 원 정도 되네요. 5억 원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주면은 한 3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녀분이 3억 4천에 대한 세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평생 동안 일궈놨던 이 자산들을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상속세에 대한 준비 하셔야 될 거 아닐까요? 자, 고객님, 상속세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건물 뭘로 보이세요? 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험이 똑같아요. 자, 방법 아시겠죠? 전화할 때 실거래가 확인해 주시고요. AP 자료에서는 세금 관련된 표 하나만 뽑아 주세요. 눈앞에서 계산해 주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네. 부동산, 토지, 금융자산 계산 잡아가지고 공제 빼주고 세율 안에 넣어서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고객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왜 상속세를 보험사에서 해야 되는가? 준비를 보험사에서 해야 되는가를 알려줘야 돼요. 자, 저는 1년에 한 번 국세청 발간 이용 가이드라는 책을 4권을 다 사요. 1년에 4권씩 나와요. 이만해요. 한 권에 한 3,000원 해요.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 장 때문이에요. 한 문장 때문에. 상속세에 관련된 파트를 국세청 자료를 열어보면요. 매년 문구가 똑같아요. 바꾸지도 않아요. 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준비는 보험사의 사망보험을 이용하라고 써 있어요. 국세청에서도 권고를 해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고객님, 왜 상속세 미리 증여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보험사를 통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국세청에서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그 이유는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그 보험계약은 다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고객님, 지금까지 다 보험가입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상속세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입을 했으니까. 그런데 자, 계약자가 부모고 피보험자가 부모고 수익자가 상속인이 받게 되면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계약자가 자녀고요, 피보험자가 부모고 수익자가 자녀면은 사망보험금이 비과세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계약자, 돈 내는 사람이 내 아들이에요. 자, 피보험자, 죽는 사람이 저예요. 자, 그리고 수익자가 자녀예요. 그럼 이 사망보험금이 비과세됩니다. 자, 보통의 종신보험들을 이따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나이에 따라서 너무 상이하지만 저희가 한 10억 받는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보통 5, 6억을 내요. 5, 6억을 내고 10억을 받아요. 근데 이 10억에 대한 거를 계피가 동일하면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 사망보험금도. 근데 계약자, 피보험자를 크로스로 갈라놓으면 이게 비과세 된다는 거예요. 이 비과세 되는 구조는 은행, 투자사, 저축사 어디서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디서만 만들 수 있냐? 보험회사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이 구조는요. 그래서 상속세가 유발될 것 같은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은 다 보험사에서 상속세 준비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님, 지금 살고 있는 집, 살고 있는 차, 갖고 있는 현금, 자녀한테 넘어가려면 세금이 얼마라고 했죠? 3억 얼마 정도라고 했죠. 4억 정도 되는 종신보험을 그래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맥락을. 네. 중요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가르면 비과세 되는데 하나 더 포인트가 있어요. 무조건 해주진 않고요. 자녀가 소득증빙이 돼야 돼요. 네. 7살 자녀 안 돼요. 대신 이건 돼요. 이건 돼요. 보통 사망과 관련된 종신보험이 20년 납으로 팔아요. 그것도 이유를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20년 납으로 팔아요. 10년 동안 소득이 없었어요, 자녀가. 10년 동안이 있었어요. 그럼 10년치 인정해줘요.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 좀 사례 위주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계약자가 자녀고 피보험자가 저예요. 수익자도 자녀인 구조를 만들어야 옅은 비과세가 되는 건데 이 구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 안 좋아하냐면은 자녀들이 안 좋아해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자녀가 내가 왜 우리 엄마 아빠 죽음에 돈을 걸어야 돼? 좀 이런 정서가 있어요. 되게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실제로 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녀한테 신용카드를 줬어요. 신용카드를 줘서 너 매달 한 달에 그 애들 학원비 나가는 100만 원을 이 카드로 써. 대신 보험료 좀 내줘.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뭐 또 여러 가지들도 많아요. 자녀한테 꼬마 빌딩을 사전 증여를 해서 거기서 임대소득을 발생시켜서 소득 증빙해서 돈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렇게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상속세, 증여세가 뭔지, 어떻게 겁을 줘야 되는지. 겁 줄 때도 쉬워요. 뭐라고 치면 되죠? 영등포 세무서만 검색하면 상속세 관련된 뉴스 기사들밖에 안 나와요. 자, 어떻게 겁을 주는지,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제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DB 고객 혹은 누구 고객이 됐든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지, 왜 상속세에 대한 준비를 보험회사에서 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종신보험의 종류예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제가 써봤어요. R종신보험 뭐 1억, 2억, 5억 이런 식으로 R종신보험,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되는 종신보험, 생활자금이 나오는 종신보험, CI, GI, 뭐 체감납입형,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적게 내는 체감납입형, 달러로 내는 거, 사망보험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는 종신보험, 냈다 안 냈다 할 수 있는 유니버셜,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돌려받는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다 뭔지는 알아야 돼요.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서 상담하죠. 네. 뭔지는 알아야 되고, 하나 제가 실전 RP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종신보험은 항상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이 가격대가 좀 높아도 잘 들어봐 주세요. 항상 종신보험을 판매하실 때는요, 가입 설계서 여기 표지에다가 제목을 써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한참 설명을 하고 돌아가도 이 사람이 집에 가면은 알차고 행복한 플러스 종신보험 뭔지 몰라요. 네. 자, 이걸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대가로 치고 연금종신이라고 써요. 그리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제 종신보험의 스타트는 이거예요. 고객님 혹은 대표님, 고객님 혹시 노후자산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답변이 두 가지예요. 없어요. 혹은 있어요. 그럼 뭐가 있냐 물어보면은 국민연금이요 이래요. 국민연금이 얼마 나올 줄 알고 그러시는 건지 얘기를 하면은, 자, 이거는 이 상품은 저만 설계할 수 있어요. 진짜로 저만 설계할 수 있어요. 고객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상품은 저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주는 상품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설계할 때 특수하게 뭘 클릭하고 입력값을 안 넣으면 이 설계서가 안 나와요. 제가 이거 설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종신보험 설명드릴 건데, 일단 사망을 하게 되면은 5억이 나오는 상품입니다. 기간은 20년이고요. 월에 납입하게 될 보험료는 114만 원 정도 돼요. 고객님, 사망보험, 종신보험 관련된 거 가입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뉴스에서 아마 접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무슨 재해 사망이니 상해 사망이니 이런 걸로 엮어서 보험금을 안 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보험은 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망시. 네. 사망시 지급 금액은 5억 원이에요. 제가 왜 꼭 보험회사를 통해서 사망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험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기간이 장기적인 걸 거예요. 대신 이 상품은 연복리 2.5%를 제공해주는 상품이고요. 기간이 조금 길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종신보험을 왜 보험사에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300만 원, 일대 사망을 해도 5억 원이 나옵니다. 1년 동안 내다가 사망을 해도 1200만 원을 내고 사망해도 5억 원이 나옵니다. 10년째에 1억 2천을 내고 사망해도 5억 원이 나오고요. 내가 돈을 끝까지 20년을 다 납입하면 고객 나이가 62세가 될 텐데 끝까지 돈을 다 납입을 하고 사망을 해도 2억 5천을 내고 5억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 받는 5억도 비과세되는 유형으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이 5억 원이라는 2억 5천을 내고 확정적으로 5억을 받고 그 비과세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보험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내가 이 자녀 상속세 좀 해결해주고 싶어서 이 보험 들어놨는데 나중에 상속을 해주기 싫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보험회사에서 연복리를 다 쳐서 내가 낸 돈 2억 5천에 연복리를 더해서 3억 700만 원이라는 돈으로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세요. 자, 근데 이 보험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노후자금이랑 상속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받는 유형의 상품이에요.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고객님께서 20년 동안 납입하게 되는 돈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사망보험금은 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고요. 이 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의 10%인 5천만 원을 남겨놓고요. 4억 5천의 재원을 활용해서 연금으로 선지급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65세에 개시를 하게 되면 2억 5천만 원을 내고요. 1년에 한 번 혹은 1년을 나눠서 1년에 3,100만 원씩을 연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10년 동안 드리게 돼요. 2억 5천을 내고요. 3천을 10년씩 받으면 3억 1천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다 수령한 이후에는 해지환급금 3,700만 원까지 같이 가져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2억 5천을 내고 환급금까지 더하면 대략 3억 5천 정도 되는 금액을 가져가게 돼요. 이거를 수익률로 따져드리면 142%가 나옵니다. 142%를 1원 한 장 틀린 거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연복리고 확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돈을 받다가 중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자녀 사망보험금이 이제 억 단위로 나오게 되고요. 내가 연금을 받다가 연금을 끝까지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중도에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노후 자금과 그리고 상속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유형의 상품이에요. 실제로 설계하실 때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 체크하고 정액형의 10년을 체크를 안 하면 이 페이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설계사들이 못 씁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만 쓸 수 있는 상품이라고 꼭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이 상품 관련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더 디테일하게 이 상품을 알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제이어스 유료 강의 모여져 있는 사이트 받으셨죠? 네, 거기에 제 얼굴이 나옵니다. 네, 그걸로 보세요.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 잘 해놨으니까 이렇게 팔아요. 보통의 정신보험들이. 성격이 다 다른데 R정신보험은 이 페이지가 없겠죠? 이 페이지가 없고 여기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왜 정신보험을 길게 세팅을 해놔야 되고 사망의 시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당장 오늘이 될 수도 내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왜 5년 만에 다 내려고 하냐. 그리고 내가 총 끝까지 낸 돈과 그리고 받게 될 돈을 비교해주고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어떻게 받아가는지까지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종신보험은 이게 진짜 종신보험이에요. 너 5년 동안 이거 돈 내. 그러면 10년 됐을 때 105% 돼. 이거 하나 해줘. 이거 그만하자고요. 이거 그만하고 그 다음에 진짜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될 대상자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기계학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현명하게 상속세 관련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1번
기고객자 리스트를 좀 정리해 주세요. 리스트를. 나한테 가입했던 사람. 저는 여기 나와 있나? 저는 제 기고객자들이 엑셀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만 하면 여성만 소트할 수 있고요. 40대 하면 40대만 소트할 수 있고, 자녀 있는 사람 하면 자녀 있는 사람만 추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엑셀로 정리를 해 놓습니다. 일단 실제로 제가 영업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달러 보험을 원수사 강의를 듣고 너무 상품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1번 기고객자를 추렸어요. 어떻게 추렸냐? 자녀 있는 집을 쭉 추렸어요. 그리고 전화를 시작합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죠? 네, 유민석 실장입니다. 이번에 다름이 아니라 그 증권 가입시켜드렸던 보험 점검 다시 해드리면서 방문 드려서 꼭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상품이 있는데 이날 몇 시에 방문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해서 방문 약속을 잡기 시작했어요. 몇 개? 하루에 3명을 일주일, 월화수목금 15명. 그래서 15팀이 열렸어요. 그러고 30만 원씩 가입시켰어요, 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일주일 만에 월납 450을 받았어요. 저랑 현대홈쇼핑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아는 사례예요. 종신보험 이렇게 팔아야 되거든요. 일단 무슨 상품을 팔 건지 잡아주세요. 생명보험 상품은 다 이렇게 팔 거예요. 생활자금 지급형을 내가 이번에 공부해봤어요. 그러면은 노후자금에 관심이 있을 법한 내 기고객자를 다 추리는 거예요. 쭉 10명, 20명, 30명을 추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오래오래 질질 끄는 영업이 아니라요. 내가 무언가를 배웠을 때 추려서 일주일 안에 다 끝내는 거예요. 기고객자를 추가 가입을 시키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 타겟 정하고 이슈 정해주세요. 저희는 이슈 만들어서 영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 달러가 됐건 CIGI가 됐건 뭐 치매보험, 간병보험도 다 이 안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기고객자들한테 추가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방 스케줄 만들고 대면 AP하고 계약 받아오면 됩니다. 이거 활용하셔야 돼요. 매달 신계약에 목매달면은 힘들어요. 진짜 오래 일하기 힘들어요. 내가 나한테 가입했던 사람들 잘 추려놔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무언가를 배웠을 때 다음 이슈를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줄일 수 있어요. 집 잘 사는 사람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기고객자 리스트 정리해서 타겟 만들어서 이슈 전화해서 하루에 3방 스케줄 만들어서 추가 계약 쭉 일주일만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일주일 잘 받아놓으면은 지점장님이 출근 갖고 뭐라 하네요. 네. 그런 분들 많아요. 고객 정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혹은 뭐 다이어리에 뭘 써놓거나 엑셀 시트 쓰세요. 쓰시고 제가 쓰는 그게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강의할 때 꼭 이 이야기를 하고 끝내요. ABC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 백화점 가면은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 상위 20%가 총 구매 밑에 80%보다 20%가 훨씬 많이 사요. 그 양이. 이게 보험회사든 영업조직이든 다 적용이 됩니다. 상위에 있는 상위 업적자 20%가 하위의 80%보다 판매량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아요.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이 제이어스라는 곳에 와서 정말 많은 교육받고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진짜 확신하거든요. 목표를 상위 20% 안에 어떻게 진입하는가에 잡아주세요. 저희가 300명이니까 60명 너무 러프하네요. 50등 안에 들어가기, 20등 안에 들어가기, 20등까지는 저희가 매일 단톡방에 올려주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데 목표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 리스트에 내 이름이 빠져 있으면 되게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이어스 안에서 이 상위 20%, 보험 시장에서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그런 포식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